골드만삭스에서 S&P 500 10년 횡보한다고 예측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주장한 걸 하나하나 깨부셔 보겠습니다. 100번 중에 51번 맞추면 49번 틀리는 게 골드만삭스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이전에도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경제 뉴스나 전망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예측이 왜 말도 안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중반에 재미 한 스푼을 위해 S&P 500과 같이 투자하면 좋을 채권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춘천시 레고랜드와 채권과의 관계를 재밌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10년 뒤, 15년 뒤의 전망을 예측한 다음은 10년 뒤에 실제로 가서 횡보했으면 골드만삭스가 우리의 전망이 맞았다 이렇게 홍보합니다. 그런데 상승했거나 하락했거나 본인들 예측이랑 다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이런 미래 예측을 51번 맞추면 49번 틀리는 게 골드만삭스는 물론이고 다른 증권사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1년에 인플레이션 3%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뉴스 기사에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3%씩 오른다고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3%를 더하고 빼면 그냥 횡보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의 눈속임 알려드릴게요. 인디언 기우제 들어보셨나요?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건데 하락장이 올 때까지 심한 경우 10년 내내 하락장을 예언합니다. 결국 하락장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승분의 50%를 놓쳤어요. 최고점에서 2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40%, 50% 넘게 올랐습니다. 몇 달 혹은 1년 내내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더라도 V자 반등으로 회복기가 오게 됩니다. 하락만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니까 이 영상에서만큼은 하락무새라고 표현을 할게요. 딱 한 번 시장을 예측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으로 홍보하고 다닙니다. 뭘 예측했다는 걸까요? 올해가 미국 증권가에서 마지막 하락무새인 거물 콜라노비치의 퇴출 기사입니다. JP 모건에서 하락장을 외치는 사람이 올해 퇴출당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추세 곡선 그리는 사람입니다. 연필 긋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죠. 제가 이 그래프를 늘려볼게요. 몇 주 단위로 보면 하락입니다. 그런데 더 늘려볼게요. 년 단위로 보니까 상승이네요. 연필로 긋고 무엇을 본다는 건지 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몰라도 되는 시계열 분석, 곡선 맞춤, 파동 이론이니 블랙쇼츠 모형이니 샤프 함수니 하는 것들이 10년 혹은 15년 뒤에 주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주가 동향은 카지노 룰렛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펀드 매니저들은 과거를 설명하는 모델을 가져옵니다. 백데이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과거를 보고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본인들의 이론이랑 잘 들어맞겠죠? 하지만 미래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투자의 그룹 피터 린치도 장기 금리 예측을 물어보면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단기 금리의 방향성을 얘기해줄 수는 있어도 중장기 금리는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준 거예요. 증권사 아침회의에서 주가 예측을 30분 쏟아내면 그 중에 28분은 헛쓴 거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100년 연평균 10%의 성장을 했는데요. 100년 동안이에요. 500개 회사 속에 있는 회사들의 평균 머무는 수명이 30년 혹은 60년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15년 이래요. 개인이 종목 하나를 정해서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할 때 인텔은 다우 지수에서 쫓겨났습니다. 2000년대에 구글이 떴는데 경쟁 기업인 야후는 망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치고 올라갈 때 2000년대 초반 잘 나갔던 GE, 엑손모빌은 탑 순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기업 하나하나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딱 중간 상승분만 먹자. 그게 S&P 500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시장 평균 리스크의 프리미엄만큼만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은행, 채권, 주식 순으로 안전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왜냐? 주식이 예적금보다 돈을 적게 벌면 시장 자체가 성립을 못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회사 망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단도 와서 물건을 막 가져가요.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채권이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휴지 조각을 들고 울고불고 합니다. 위험한 만큼 수익이 높아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만큼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물 주식인 S&P 500 ETF에 95% 이상 들어가 있으며 가장 작은 단위의 S&P 500 지수의 선물 계약에 소액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RP, 환매 채권입니다. RP를 섞어서 선물 계약의 롤오버 비용을 메꾸고 있습니다. 약간의 반대 자산으로 해지를 하거나 소액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자산의 5% 미만으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면 그냥 증거금만 채워 넣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락장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은 제각기 다릅니다. 전 저의 최적의 방법을 찾았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월 적립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S&P 500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과 자기계발의 대가 토니 로빈스의 인터뷰 내용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토니가 존 보글에게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봅니다. 존 보글은 S&P 500과 현금에 가까운 단기채를 섞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이대별로 포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20대면 USD 달러 단기채에 20%를 넣고 주식 S&P 500의 80%를 가져갑니다. 30대면 채권 30%, 40대는 채권 40%, 50대는 50%를 섞는 방법입니다. 중장기채를 넣지 않은 이유는 그 유명한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올웨더 포트를 따라한 RPAR ETF 역시 망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3, 4년 적금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기채에 해당하는 해외 RP 구매하는 방법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있습니다. 그냥 증권사도 찍어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키움 증권을 이용하지만 외화 RP 혹은 발행어음 USD 달러에 많이 투자할 때에는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합니다. 이 뉴스 기사처럼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시대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외화 상품의 진심이라 가장 금리가 높았습니다. 추가로 나무증권도 쓸만합니다.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외화적금 역시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궁금하면 예정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채권 초간단 설명입니다. 채권과 금리는 전문가들조차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저는 하이레벨의 어려운 채권 이론을 알 필요가 없고 하이레벨은 일명 채권쟁이라 불리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간단하게 개념만 잡고 가면 됩니다. 제 친구인 홍길동이 저한테 100만원만 빌려달라. 1년 뒤에 이자 5%를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하고 종이로 계약을 써서 서로 교환하면 채권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전에는 이 그림처럼 종이로 거래했는데 요새는 실물 없이 전자상의 숫자로만 거래합니다. 발행일은 채권이 태어난 날, 생일입니다. 이자율은 여기 보면 연 7.5%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 날이 만기일입니다. 채권이 태어나서 사망한 날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그리고 이 표를 보겠습니다. 돈을 설명하려고 만든 표입니다. 간단하게 위에 보이는 RP, 즉 환매 채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 단기채라고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로 환전해서 수시 외화 RP에 돈을 넣으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매일매일 지급해서 돌려줍니다. 은행 예적금이 증권소로 가면 RP, 공제회로 가면 장기저축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금 보전 상품은 아닙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을 분산하는 종목은 3가지도 많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로 나눠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투자를 하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해라가 아닙니다.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변동성 그래프입니다. A 그래프가 S&P 500입니다. B 그래프가 단기채권 현금에 가까운 외화 RP입니다. 같은 기간 월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B 그래프가 더 벌었을 거라 판단을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A 그래프의 수익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 나이가 40대다. 그러면 주식에 60%, 외화 RP에 40%를 넣습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막 70대 30 혹은 80대 20으로 바뀝니다. 1년에 한두 번 강제로 60대 40으로 비율을 맞춰야 돼요. 어렵죠. 테슬라 로켓 타고 하늘 높이 쭉 날아가는데 날아오는 로켓에서 스스로 떨어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감정을 제거하는 매매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을 카운터치는 저만의 방법이며 존 보글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투자법을 알려드렸습니다. S&P 500의 백데이터가 좋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좋다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S&P 500 ETF에 5년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 있나요? 저는 같은 투자자의 입장으로 1년 내내 하락장과 1년 이상의 상승장을 동시에 경험해 봤습니다. 오르던 내리던 월 적립식 방법으로 꾸준하게 지수 추종을 적립할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S&P 500 주식이 비싸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S&P 500 ETF인 IVV 가격이 290달러일 때도 샀고 IVV가 390달러가 되었을 때도 구입했습니다. 490달러일 때도 구입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590에 가깝지만 그래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하락장에 20%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겪은 노하우를 같은 S&P 500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내도록 하는 것이 이 채널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재미 한 스푼을 위해 채권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약속과 신뢰의 시장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채권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 지켜질 거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나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유동 기업 어음 2천억을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증을 섰다는 것은 레고랜드와 강원도의 신용도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난리 났죠. 이것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회사채 유찰, 국가철도공단, 인천도로공사 회사채 유찰되면서 혼돈으로 금융시장이 마비됩니다. 정부에서 50조, 한국은행에서 43조, 5대 금융지주사에서 95조 공급 지원을 약속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강원도에서 쏘아올린 2천억이라는 작은 공으로 국가의 돈 200조를 투입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벌어진 이 일을 카고컬트라는 사회현상으로 간단히 연결시켜 볼게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활주로를 닫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보급품을 주고 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행기가 오지 않자 원주민들은 미군이 우리의 신 비행기를 독점한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총을 들고 보초를 섭니다. 이거 총이에요? 그래도 안 오자 비행기가 점점 디테일해집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안 올 걸 알아요.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선후관계를 혼동해서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표현하는데요.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레고랜드 분석글입니다. 다른 나라는 공항에서 20분, 길어야 1시간 정도면 갑니다.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시간 30분이 걸려요. 내수시장을 목표로 했으면 좀 저렴하던가. 원래부터 레고랜드는 미끼 상품이었고 돌리려던 게 내수 목표 진작이었으니까 눈이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 있었습니다. 잘 될 리가 없겠죠? 도청 사람들한테 레고랜드는 금기사항일 거예요. 레고랜드의 레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레고랜드가 수십 년 뒤에 교과서에 실릴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 유치를 위해 실시한 매우 좋은 사업이었다. 혹은 레고랜드는 대표적인 카고 컬트 사료다. 이렇게 실릴 것 같습니다. 관광지를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겠지? 아니에요. 다른 예로 가난한 마을에 상업지구를 건설하면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띠겠지? 아니에요. 각 나라의 명소들을 보면 랜드마크에 보행거리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백화점 옆에도 보행거리가 있어요. 가난하고 낡은 상권에 보행거리를 만들면 관광객들이나 소비자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있던 주차장을 밀어버려서 교통이 불편해지니까 기존에 가고 있던 손님들도 안 갑니다. 지역 점포에 물어보니까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